4차 산업혁명 시대,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기업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하여 상생 발전하는 지역사회를 만듭니다. 중앙대학교 링크플러스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대학과 기업, 지역사회의 동반 성장을 만들어갑니다.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는 대학과 기업이 서로 연계하여 지식과 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나아가 지역기업의 신성장 동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 경쟁력 강화와 산학협력 활성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가족회사, 참여학과 교수진, 기술사업화 팀으로 구성되어 주어진 과제를 공유하며 수행하게 되는데요. 먼저 에로기술이 발생한 중앙가족회사는 링크플러스 사업단에게 산학기술 공동연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단, 산업체 현장에서의 에로기술 그리고 중앙대 기술이전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여야 합니다. 링크플러스 사업단은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연구 인력을 통해 가족회사가 요청한 기술 개발을 지원하게 되며 기업의 보유 기술과 대학의 지식 노하우를 접목하여 공동 과제를 수행합니다. 마침내 과제를 통해 기술이 개발되면 기술 사업화팀은 개발된 신기술이 실제 사업화될 수 있도록 가족회사에게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분야의 과제가 공동 연구 개발에 선정되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헬스테크 분야, 블록체인 서비스 분야, 스마트팜 분야, 문화예술기지 분야, 생활 SOC 분야, 사회적 경제 분야, 환경에너지 분야까지 중앙대 링크플러스 사업단의 특성화 분야에서 선정되며 2개 이상 전문 분야에 걸친 학제 간 융합을 통해 공동기술과제가 진행됩니다.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참여를 원한다면 지금부터 주목! 공고가 시작되면 기술 수요 조사를 마친 기업은 교수진과의 협업을 통해 과제 계획서를 접수하고 링크플러스 사업단은 중앙대 지식재산권 기술 이전 사업화가 가능한지 등 다양한 평가를 거쳐 결과를 통보합니다. 선정된 과제의 연구 책임자가 수정사항이 반영된 사업 계획서와 3자 협약서를 제출하면 산학 협약 체결이 이뤄짐으로써 본격적으로 공동 기술 개발이 시작됩니다. 과제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대학과 기업은 공동의 목표를 향해 상호관계를 유지하며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진행합니다.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면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고 링크플러스 사업단의 최종 평가를 거쳐 기술 사업화팀이 실제 사업화될 수 있도록 기업에게 기술 이전을 지원하며 과제가 모두 완료됩니다. 자,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 볼 차례. 산학 공동기술개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지원금이 들어왔네요. 지원금은 내부 인건비, 학생 인건비, 연구 장비 및 재료비, 연구 활동비, 연구과제 추진비, 연구수당에 한해 사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 사용하다 보면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기 마련인데요. 하나씩 함께 살펴볼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연구에 참여하는 인원에게 주어지는 인건비는 내부 인건비와 학생 인건비로 나뉘는데요. 소속이 없는 연구원의 인건비는 계약 없이 지급이 불가하므로 산학협력단과 계약 후 내부 인건비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학생 인건비의 경우 최대한 총액의 변경을 지향해야 하지만 학생 연구원, 과제 참여율의 변경은 가능합니다. 혹시 휴학생이신가요? 휴학생은 학생 연구원에 포함되지 않으니 참여를 원한다면 산학협력단과 계약 후 내부 인건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건비를 신청할 땐 신청서와 함께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니 자신에게 해당하는 관련 서류를 확인하세요. 연구에 사용되는 장비 및 재료비는 중앙대 구매팀을 통한 구매를 대상으로 하며 100만 원 이상 기계 기구, 300만 원 이상 재료비, 시제품 제작 경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단, 기계기구의 경우 연구 종료 2개월 전에는 구매 및 검수 완료가 필요하며 프린터, 복사기 등 연구와 무관한 기자재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연구에 관련된 지출 증빙 서류는 연구비 카드 정산서 또는 연구재 경비 지급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장비 및 재료비는 중앙구매팀을 통한 내역과 직접 구매한 내역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니 구매 방법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다르게 준비해야겠죠? 연구 활동비를 사용할 땐 특히 주의해주세요. 연구비, 그리고 연구와 무관한 여비를 잘 숙지해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인쇄, 복사, 인화, 공공요금 등의 사용비와 학회, 세미나, 회의장, 전문가 초청, 도서비 등의 교육비, 원고,
통역, 번역, 구독 등의 기술 도입비, 시험, 분석, 수집, 조사 등의 연구 개발 서비스 활용비까지 연구에 필요한 활동이 다양한 만큼 연구 활동비 또한 사용 범위가 넓으니 특이한 경우 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사용한 연구 활동비 중 별도의 증빙이 필요한 제출 서류를 안내해 드릴게요. 전문가 활용비, 교육 및 학회, 세미나 참가비, 논문 게재비는 연구 활동이 확인될 수 있도록 해당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연구과제 추진비는 참여자들의 교통비, 식대, 비품, 회의비 등 과제를 수행하며 일상에서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식대는 평일 점심과 야근 식대가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주류, 다과가 포함되면 지원 불가합니다. 유흥업소를 이용하거나 밤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결제는 당연히 안 된다는 거 다들 아시죠? 국내 출장을 다녀왔다면 출장 중 사용한 비용에 대한 증빙과 출장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용한 품목에 해당하는 영수증과 거래 명세서는 늘 필수. 회의비는 1인 3만원, 야근 식대는 1인 1만원, 다과비는 1인 5천원까지 지원되며 영수증과 함께 연구활동 기록이 적힌 회의록, 야근 일지를 작성해야 인정됩니다. 열심히 연구한 당신에게 연구수당을 드립니다. 연구수당은 인건비의 20% 범위에서 지원되며 인건비를 감액하여 변경할 경우 연구수당도 20% 범위에 맞게 비율을 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처음 산정했던 비용보다 증액될 순 없다는 사실. 인건비 중 특정 연구기관의 미지급 인건비는 제외되며 연구 책임자 단독 수령 불가, 최대 70% 이내, 연구 착수 시점 1개월 내 지급 불가, 기타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될 수 없습니다. 자, 연구수당 증빙 서류까지 확인하셨나요? 연구비 사용에 대한 안내 및 주의사항을 모두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그동안의 연구 활동이 빛을 발할 차례입니다. 과제 종료 2주 이내에 연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사업단에 제출하면 사업단은 자체적으로 1차 평가를 마친 후 외부 전문가를 통해 최종 평가를 거쳐 차년도 사업 선정 평가 시 점수에 반영합니다. 과제가 종료되면 특허, 노하우에 대한 기술 이전과 실제 사업화할 수 있는 제품 개발 등의 성과를 도출할 때입니다. 그에 따라 이공 분야는 총 연구비의 20% 이상, 인문사회 분야는 15% 이상의 기술 이전료가 발생합니다. 25% 이상 성공 시엔 최종 평가 및 후속 사원 지업에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드디어 모든 과제가 종료되었습니다. 산학공동 기술개발 과제를 통해 만나게 될 혁신적인 내일을 함께 기대해 볼까요? 하나의 목표를 향한 공동의 과제가 개인을 넘어 지역, 국가적인 발전을 이룬다는 것에서 산학공동 기술개발 과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할 내일의 희망입니다.